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과 FOMC 회의 이제 큰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자, 트럼프발 환호와 불만이 같이 좀 겹쳐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글로벌 전략가들 통해서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지금 시장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트럼프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앞서 그 분석으로는 역사적으로 트럼프는 주식시장의 가장 또 우호적인 대통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대선 기간 있었던 트럼프의 공약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켜질 확률 얼마나 보시나요? 네네. 일단 트럼프가 한 거는 똑같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 MAGA라고 하는 거고요. 1기에서 그런 걸 보였는데 1기에서는 시체 말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4년 전에, 8년 전이죠. 초기에는 트럼프의 자기의 충실한 한마디로 충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하원이 뺏기는 바람에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견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는 그 와중에 실제 공약의 그 진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0개 중에서 25%가 안 됩니다. 근데 뭐 하시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 된다고 해서 지키는 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통계 없는데 바이든이라든지 뭐 부시라든지 뭐 그전에 했던 다른 사람들 한 50%, 60%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이제 공약을 지키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25%밖에 못했어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의지가 없었다기보다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마가라는 거가 박혀 있고요. 이번에 인수단에 그 뭐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하고 원래 민주당 계통의 사람들 조인했고, 그 다음에 과거의 강성 멤버들, 오늘도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 철수하는 걸 옹호하는 네. 그런 과거의 독일 대사 그런 사람의 코멘트 있는 거 보면은 강성이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실용적인 면도 추구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강성 기조를 더 확실히 보이냐, 아니면 실용적인 걸 하느냐에 따라 갖고 예측 불허의 트럼프 정권의 임팩트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미국 시장은 좀 좋죠. 왜 좋죠? 감세, 관세 뭐 중에서 일단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완화해준다.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올라가는 거는 뭐죠? 세금을 완화해주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해주는 가장 큰 것이 비트코인하고 테슬라인 거고, 그 다음에 세금을 완화해주는 거가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은 건데, 그 다음에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나 기타 국가에는 관세라는 거하고 얼마나 마가를 세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 네. 우리보다 더 확실하다는 TSMC조차도 주가가 못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전히 그 예측 불허하고 마가라는 그 특성을 얼마나 실용적인 걸로 해서 좀 완화되느냐가 조금 더 지켜보였기 때문에 미국 그 일부 주식에 강세하고 전반적인 아시아나 한국 주식에 눈치 보게 하고는 좀 대별돼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감세나 관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취임하는 즈음인 한 2달 후에나 정확한 윤곽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불안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제레미 시겔 교수는 트럼프는 주식시장에 나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우호적인데 공약은 의외로 시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네요. 네, 가장 좀 좋게 보는 것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가상화폐 쪽 더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그쪽은 제가 얘기할 건 어렵고요. 그 트럼프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대한민국 장세는 매우 안 좋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한테는 트럼피즘을 한다면은 미국에서도 에너지 주식도 아니고요. 미국의 국방 관련되는 건 약간 가능성이 있고, 미국 주식만 얘기하면 국방하고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딱 3개고 나머지는 미국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다 뽑아먹는 거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의 주식에 대한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가 좀 더 지속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강성으로 그렇게 관세라든지 아니 이런 게 되느냐를 확인되는 한 2개월 이후에나 주식시장의 좀 방향성이 좀 더 방향을 잡힐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방, 비트코인, 미국 우선주의 이것을 제외하고는 좀 크게 볼 것이 없어 보이네요.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아주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그 당선이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조선과 방산 네. 쪽입니다. 국내 증시는요, 완전히 이제 트럼프 재집권과 관련해서 섹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한국 종목들 관심 많죠. 자, 조선과 방산 어느 쪽을 더 좀 주요하게 보세요? 근데 조선에도 방산의 요소가 들어갔고 조선주가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바로 전화를 하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우리 자기 나라에 이제는 군함을 수리하고 군함을 조선을 만들고 이 자기네 기술이 없거나 지난 10년 동안은 제대로 수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도움이라고 했지만 한국 너네들 미국에 와서 조선소 같이 조인트해서 생산해 주거나 아니면 수리해 줘 이 얘기거든요. 그 주가가 오른 거예요. 급등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하고 어제까지 올랐죠. 지금 주가에서 따라가는 건 조금 늦었다 봅니다. 이미 좀 늦었고요. 왜냐하면 전고점에 왔는데 우리 조선주가 그나마 다른 섹터보다는 우세하다는 거는 동감합니다. 당감하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유의하실 거는 만약에 아까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에 진짜 가동이 세게 되면은 해상 물동량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 좋게. 해상 운동이 변화되면은 조선주보다는 해운 주식이 안 좋겠죠. 근데 해운 주식과 조선주하고 연결고리가 없을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걸릴 것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여파가 나중에 조선주에 대한 상선, 컨테이너 수주의 감소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신조선가도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선조정,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선조정 받은 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코멘트가 나온 거지만 그 이면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나중에 엄습했을 경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한 발짝 뒤져서 일단은 아주 중요한 그 웨이브 타는 거는 조금 늦었다라고 보여서 오늘 내일 이렇게 올라타는 거는 좀 그렇고 조정을 다시 받는다면은 그나마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 이 군함 미국의 MRO 이런 관련되는 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인데 지금은 목표 주가 대비 괴리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이 지금 서두르는 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매수하는 것은 좀 늦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이제 HD 쪽이나 한화오션 쪽에 좀 관심을.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정도. 그쪽이시고요. 자, 방산 쪽도 뭐 어떤 종목을 방산 종목은 방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적이 있고 수주가 있기 때문에 수주 베이스로는 내후년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주가가 미리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요. 두 가지죠. 미국이 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시키고 중동도 휴전시키면은 그러면 그게 오히려 방위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냐는 건데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없어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국방비를 더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액하면은 가장 빠르게 대처해서 그거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국가가 디펜스 업체가 한국밖에 없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빈 자리, 휴전 이후에 빈 자리에 국방비 지출에 수혜가 한국에 있을 것이라는 그건 공감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한편 그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로 중국을 계속 압력을 주면은 중국이 과연 대만을 대놓고 이런 침공 가능성은 아니더라도 위협을 할 것이냐는 게 관건이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게 긴장이 확대된다면 대만뿐만 아니고 옆에 나라 필리핀, 기타 동남아 국가들도 국방비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나라들도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레벨이 갔기 때문에 먹고 살만 두 가지거든요. 여행에 가든지 개인 국민들은 그냥 국가는 안보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안보하고 투어리즘에 돈을 쓰는데 그러면 한국에 거기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빈자리를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요. 네네. 이것도 업사이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여기서 20%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미국이 만약에 그 이제 하고 나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미국에 있는 국방업체 있죠. 디펜스 업체들. 디펜스 업체들이 여태까지 그 중동 지역에 무기 파는 건 자제해 왔거든요. 아니면 엑스포트 컨트롤 하는데 그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업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이 나중에 생길 소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가셔야 되지 않았고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긍정적인 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보다는 그래도 디펜스 쪽이 좀 더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보지만 그 역시 혼자서 20% 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여기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들어가기에는 이제 매수에 급격하게
베팅하기에는 나눠서 좀 들어가시면 약간 타이밍이, 상승 여력이 그러네요. 많지 예.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보다 높더라도 네, 그러네요. 바로 스트레이트로 20% 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또 지나친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자 배터리 쪽은 좀 먹구름이다라고 좀 예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급등한 바 있었죠.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다른 2차 전지주까지 같이 붐을 일으켰다?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예, 그것도 차별화된 거죠. 예. 그것도 결론이 뻔한데요. 테슬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주식만 올라갈 겁니다. 아, 앞으로도요? 앞으로도요. 네. 2차 전지가 다 오른다기보다. 그건 예. 아닐 거고요. 전기차 의무화 명령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를 몇 %를 가져간다는 미국의 비중이 있잖아요. 2028년, 30년, 30%, 50% 있는데 그 의무화 비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자율에 맡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를 잘 만드는 테슬라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빨리 이룰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으면은 전기차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높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반적으로 셀 업체 또는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은 가동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가시성이 높다고 아직은 얘기하기 이릅니다. 그 다음에 IRA가 폐기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도 동감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가봐야 되지만은 IRA 폐기할 때는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원이 공화당 갖고 있으니까 폐기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근데 하원에 많은 공화당 지역이 있습니다. 공화당 지역이 IRA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IRA는 폐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냐? 아니죠. IRA 폐기가 안 되더라도 그 규모, AMPC라든지 그런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IRA를 이렇게 계속 진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의 30%가 법인세거든요. 근데 법인세 세금 줄인다면서요. 세금 줄이면 어디서 돈을 가져오죠? 또 관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IRA 폐기가 안 되더라도 보조금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성과 아까 전기차 의무화가 사라지거나 약화되면은 전기차 속도 자체가 네. 빠르지 않다는 것이 더 먼저 다가오는 거고 그것이 어저께 LG엔솔하고 다른 거 주식하고의 차별화다.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재집권의 수혜주, 피해주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 이상 내려 2,530대로 후퇴, 트럼프 수혜주들만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3%대 급락하면서 정말 염려가 많으셨죠. 자, 코스피 이번 주에는 어떤 반응을 좀 불러올까요? 이번 주가 이슈가 아니고요. 아마 취임하기 전까지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단 2개 말씀드리는데 그게 없으면은 상대적인 선호되는 주식만 의미가 있을 거라 봅니다. 상대적인 선호도는 그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전력, 변압기, 방산 그다음에 더 빠지면 하이닉스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망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확정이 아직은 안 됐지만 거의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그거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의 속도를 완화되는 거는 분명히 좋음인데 주식 시장을 올리는 데는 상법 개정하고 추진 과정의 연계가 노이즈가 아니고 기대로 부상해야 되는데 과연 기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플러스 요인입니다. 북한하고 이슈가. 그럼 우리도 플러스 요인이죠. 예. 근데 아직 플러스 요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 추진의 긍정적인 기대, 지정학 리스크의 완화 이런 게 없다면 특별히 대한민국이 연말 연초에 실적에서 뚜렷한 주식이 아니면은 그렇죠? 아니면 미국하고 연계되는 섹터가 아니면 앞전에 말씀드린 네. 그거 아니면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더 하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2,400 가능성을 그래요? 이하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48,000원이 되느냐 한 5만 원 초반에서 버티냐에 따라 갖고 실제 2,400까지 갈지 2,500 정도로 방어가 될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관련된 종목만 살아남을 수 있는 희비가 완전 엇갈리는 주식시장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전력, 변압기, 방산, 조선, 더 빠지면 SK 하이닉스 이 정도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좀 포트폴리오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그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어저께까지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순서는 뒤쳐져 있고요.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변압기, 그다음에 방산, 하이닉스,
그다음에 조선 많이 빠지면 그 정도까지 그렇게 더 이상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해자가 있는 주식을 6개월 이상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에 살아나는 주식인데 돌이켜 보시면 작년 11월이나 1년 전 올해 초에 봤을 때 별로 신경 안 썼던 알테오지나 리가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많지는 않는데 후보주로 제가 한번 성정해 본 거를 추천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실적과 그다음에 그런 것이 기술력이 앞서 있는 파크 시스템즈.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네. 이게 제목이 틀렸습니다. 제이코가 아니고 제노코 인수한 한국항공우주 어제 많이 올랐는데. 아이고, 네. 네, 삼양식품 요 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네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이 함께했습니다.